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 있으시면 저하고 함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아마 최근의 변동성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또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을 거예요. 자, 그 종목들 과연 올라갔을 때 이걸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탈출 방법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자,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 제가 오늘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 보유 종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부터 수화기 드시고 전화 주시면 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수화기 드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상담 문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유료 100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자보다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요. 자, 02-2638-3985번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상담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막 장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아침에는 조금 오르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코스피 지수는 0.14%까지 플러스 유지하다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빨리 빠졌거든요. 1.4% 정도 하락을 한 현재 76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약간의 혼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S&P 지수는 거의 뭐 보합 수준, 그리고 나스닥만 조금 올라온 그 정도 상황이었고, 나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엔비디아의 반등이 좀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뭐 거의 5%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이끌었고, 하지만 이제 S&P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는 왜 또 떨어지는 걸까?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는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반등이긴 했죠. 일단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걸 매도하고 밑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의 관망 분위기라고 보셔야 돼요. 즉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제 조만간 앞에 있을 어떤 이벤트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번 주 이제 15일 날에 그 이란하고 25일 날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협상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 미국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불안감이 커졌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보복 공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수급이 막 들어오기보다는 오늘은 아마 수급든 대부분 외국인들이 오늘 9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이 수급은 대부분 안전자산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건 시총이 큰 종목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본다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험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수급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살짝 들어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관망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 앞에 대형 이벤트가 좀 앞에 남아 있고요. 그걸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지표 발표는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환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국내 외국인들 수급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까지 발표되는 이 물가지표가 잘 떨어져 준다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나올 거고 그러면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수급도 더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이제 이란 쪽에서의 공격도 24시간이라고 했으니 오늘부터 내일 이 사이 동안에 어떤 시장에 약간 이제 그 우려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눌렀다가 다시 또 살짝 반등 주고 그 안에서만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관망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할 건데 자, 거기에 앞서서 이번 주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동안에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말 동안 저희 다른 멘토님들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강연회 장으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연회는 놓치지 마시고 해당 지역에 계시다면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토요일 날은요, 바로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수도권에서 또 진행되기 때문에 수도권 계신 분들 또 노원 쪽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 역시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자, 일요일 날은 저희가 보통 11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지금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이에요. 부평 진흥 빌딩에서 저희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락이 나왔고 다음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그런 방향이 또 결정나게 된다면 거기서 또 어떤 업종들이 또 우세하게 될지 자 이런 전략들을 미리 짜시는 게 좋고요. 이번 강연에 오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부터 해볼 텐데 자 아래 전화번호 지금 나와 있습니다. 02-2638-3985번 시장이 어려울수록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전략들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전화 지금 많이 주시고 제가 많이 주시면 그만큼 충분히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34,000원에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매수한 지는 지금 제가 한 3월 달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20%를 갖고 있다가 전에 한 39,000원까지 한번 올라가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10%를 매도하고 네. 그냥 놔두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물적 분할 소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같은 지금이라도 뭐 전에 이익을 본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없는 셈 치고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떤가 하고 여쭤보려고 저기 전화드렸어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물적 분할 추진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월 달에도 뉴스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뉴스가 지금 있었단 말이죠. 네. 그죠? 5월 달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추진을 한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지난번에 이제 추진한다고 해서 6% 좀 약세가 나왔긴 했었네요.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사업을 분리한다.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예전에 뉴스가 나왔던 거라 네. 이번에 결정에 대한 뉴스가 지금 있었는데 언제인지 제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자 날짜하고 5월 2일 날 지금 제출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추진을 한다는 게 지금 날짜고 정확한 그 내용이 혹시 그 이거 날짜가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잘 바로 안 되는데 혹시 언제 기일인가요? 그거 음, 제가 날짜가 말했을 음, 때 21년도인가 22년도에부터 계속 네, 말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지금 네. 9월 2일 날 주주 확정 기준일이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음, 작년에 여름에 네, 이수화학을 갖고 있다가 네, 이수 무슨 스페셜인가? 네. 되면서 음. 이수화학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제가 진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지금 그거 네 겁이 어, 나가지고 이제 이것 한쪽은 때문에 떨어지고 또 무서운 거. 한쪽은 또 올라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 네. 사실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 경영 승계를 위한 어떤 이제 그 과정에서 분할을 하는 것 같은 이제 뉴스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사업 부분 분할을 이제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5월 달에 뉴스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5월 뒤부터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갔었어요. 이 뉴스가 네. 나오고 나서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제출했을 때 당시가 5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분할 자체가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그 거기에 대한 분할하고 이게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뭐 잘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이거는 좀 악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먼저 아마 5월 달부터 6월 달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결정이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 네.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아마도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34,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거는 네. 지금 팔지 말고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음. 저라고 해도 저도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매수 목표 주가를 되게 높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면 매수가가 34,000원이잖아요. 네. 그죠? 이 가격에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네. 근데 너무 높게 사시긴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분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네. 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성 그렇죠.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LCD라든지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회사가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나요? 지난번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다가 최근에 실적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던 건 사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네. 이제는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죠? 음. 이건 지금 주식을 매수했던 그 시기가 잘못된 거지 회사의 어떤 음. 분할 이거에 대해서 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네. 위에서 반등 나오면 저는 이제 32,000원 정도까지 반등 줬을 때 네. 그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팔지 말지를 말이죠. 지금 추가 응. 매수를 조금 더 하는 거는 좀 위험하겠죠? 네, 위험하죠. 네, 추가 매수는 제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높게 봤다면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주가를 네. 낮게 봤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봐서 32,000원 왔는데 거기서 힘이 강하면 좀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꼭 네. 32,000원에 딱 팔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네. 32,000원 왔는데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근데 32,000원 음. 왔는데 힘이 좀 강해 보여. 그러면 33,000원에 파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반등 시 문제는 뭐냐면 매수에 대한 시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32,000원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아,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 네.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100원에 네, 10%인데요. 오늘 네.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좀 올라갈까 싶어 놔뒀더니 이렇게 빼버리네요. 음,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사셨어요? 이거 저기 제약주에 그 무릎 관절 뭐 신약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회사에 대해서 뭐 이제 방송에서 보신 거죠? 네. 그래요. 자, 이게요.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오래되시진 않으셨죠? 오래되진 네. 않으셨죠? 네. 제가 그 네이처스의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좀 나쁘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원래 RNA 산미라는 회사였어요. 그죠? 예, 예전에 이제 이름이 RNA 산미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로. 아, 네. 네. 그런데 예전에 혹시 RNL 바이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RNA 들어보진 네, 않았는데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네.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 RNL 바이오라는 그래요? 회사가 예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네. 당시에 그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라정찬이라는 이분이에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한번 다녀오셨어요. 이 문제가 네.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산미식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RNL 산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산미식품 인수하면서 이제 나중에 네이처셀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상장 폐지가 됐겠죠. RNL 바이오가.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처셀도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지금은 요번에 지금 떨어지는데 뭐 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오늘 뭐 4% 떨어지고 이거 뉴스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워낙에 주가의 급등락이 좀 큰 종목들이라 그래서 네. 이거는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로 올라가면 매수가 회복되면 저는 이제 정리했다가 매수가 정리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네.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보다 뭐더 많은 좋은 종목들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안전하게 하실 거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매수가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교체하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표 시멘트고요. 네. 3,840원에 30%예요. 3,840원이요. 네. 네. 3,840원. 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조금, 이거 수요일 날, 그 31일 날 급등했을 때 사셨죠? 네. 왜 사셨어요? 도대체 왜? 이거를 여기서. 그러게요. 이거 귀신에 홀리셨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타기 하기도 그렇고 지금.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돼요. 응? 사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네. 보니까 과징금 뉴스가 있네요. 오너 2세 부당 지원에 대해서 그죠? 삼표그룹이. 예, 뭐 음. 부자지간에 뭐.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거래가 원래 없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그죠? 거래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이고. 건설이 좋다고 이제. 건설이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근데 지금 삼프시멘트는 너무 심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아무리 건설이라고 해도 그 건설주를 사시지. 이거 시멘트잖아요. 이거는. 네. 자, 일단 뭐 제가 어떻게 볼 해야 때는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어쨌든 매수를 잘못하시긴 했어요. 잘못하시긴 네,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면서 뭐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이쪽 사업도 갑자기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삼프 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근데 보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주가가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일반적인 이제 그 상승과 하락기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도 막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정말 그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 있죠. 실시간으로 막 계속 보면서 막 이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왜? 일반적인 개인들은 떨어졌을 때 사지 않아요. 떨어지면 겁이 나죠. 그냥 안 사요. 네. 오히려 팔죠. 올라갈 때 어때요? 올라갈 때 사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눌려있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지금 삼표시멘트는 지금 일단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반등 주면 제가 볼 때는 3,500원 선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3,500원 위로 탁 올라왔을 때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가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거는 봐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비중이 만약에 작다면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중도 30%가 커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 시점도 그렇고 비중도 조절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3,500원을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왔을 때 3,500원 위로 탁 더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500원이요. 네, 3,500원 기준입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유한양의 유한양의 예, 85,000원에 10%입니다. 85,000원에 10%요. 네, 자,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수익이 조금 났었네요.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네. 또 뭐 조금 뭐 8월달에 학회 뭐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다 소멸이 되고 떨어졌나 어떻게 하노 싶어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할까 싶고. 우리가 앞으로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그 일정 학회에 대한 일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딱 그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게 정말 호전하면 그 전에 올라갈까요? 그 전에 그렇죠. 올라가죠. 전에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유한양의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꽤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또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익도 이익이 최근에 좀 이제 그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손실에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들고 갔다가 만약에 손실이 나도 나는 손실해서 그냥 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할 건지. 하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 손실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리한다면 지금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절반 정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지금 비중 한 5% 정도만 줄여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 손절가는 84,400원이거든요. 네. 84,4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4,4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는 9만 원 목표가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9만 원 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그러면 저는 조금 오래오래 좀 들고 가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오래 들고 간다는 건 5년, 10년 들고 갈 생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네. 올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1년이 아마 1년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년 뒤에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5년 뒤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장기로 본다는 건 아니고 장기로 보려면 차라리 밑에 있을 때 사서 장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위에서 사가지고 장기로 보려고 하는데 보통 장기로 간다는 건 저점에서 사가지고 좀 쌀 때 사서 장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장기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몇 프로 수익이 아까워서 이거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수익이 아까워서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는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9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으로 그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은 9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손절가를. 예, 네, 예. 요거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풍제약 23,500원에 10%요. 23,500원이요. 네. 자, 신풍제약 이거 오래됐죠. 네,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몇 년 네. 됐어요. 이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거를? 그냥 그거 7만 원대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좀 올라왔을 때 손실 보고 그냥 좀 정리 좀 하고 네. 또 나머지 그냥 조금 남겨놓고 7만 원대 사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래서 물타기를 단가가 했다가 네. 또 팔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손실 보고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7만 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낮아졌네요. 일단 뭐 네. 10%인데 비중이 중간에 그만큼 손절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 다시 네, 또 네. 사고 뭐 이러면서 반복됐나 봐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어제는 왜 안 파셨을까요? 상한가라서 안 파셨나요?
상한가고 이제 제가 23,500원이 단가니까 네. 한 어느 정도 한 2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그냥 좀 손해 보고 손절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워낙 손실이 이게 많았으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예요. 네.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거 보셨죠? 이거는 네, 네. 네. 급성 뇌졸중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임상 소식 네, 네.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신풍제약하면 우리가 그 2020년도에 주가가 폭등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반등이 단순하게 뇌졸중 치료제와 관련해서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팔지 않으면 이제 올라갔을 때 언제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 또 올라가겠지. 그럼 내일 올라갈 때 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런 그 공식이 없어요. 워낙에 이게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엮였잖아요. 일단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번에 과연 얼마까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네. 지난 2020년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 엔데믹이 선언됐으니까 일단은 아래쪽으로 15,000원, 15,500원을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요. 네. 일단 오늘 조정봉이니까 조정봉 아래쪽으로 밀려도 오늘 변동성보다 조금 아래쪽 15,500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뭐 반등 시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반등은 이제 오늘의 조정봉을 사실 이거 그 물량을 다 흡수하고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17,360원인데 이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딱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지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고점 자리죠. 오늘 고점 자리가 17,360원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거 확인해서 그거 지켜보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그 자리 넘어가면 18,000원 위쪽으로 한번 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파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8,000원. 네. 그 저는 한 2만 원 선에서는 제가 단가까지는 안 와도 2만 네. 원 선까지는 오면은 그냥 손절을 할까 생각을 하고 18,000원에서는 팔긴 그렇고요. 2만 원까지 2만 아, 원에서는 근데 팔긴. 지금 목표가로 보면은 18,000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어찌보면 모든 걸 다 미래에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8,000원에 와도 네. 제가 이제 18,000원 오면은 근데 위로 한번 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 쏘는 자리가 얼마까지 나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때 뭐 19,000원까지 쏠지 아니면 2만 원까지 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쏘는 자리는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물량 소화시킨다면 18,000원 위쪽으로 한번 쏠 텐데 이게 그때 힘을 보면 아마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도. 그때 네. 보시면. 그래서 18,000원 위쪽에서 파시되 꼭 2만 원을 저는 딱 기준 잡아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밑에 19,000원이라도 저는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흐름을 보고서. 자, 네. 그래서 신분제약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일정들을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저희 멘토님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들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강연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래 지금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4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역시 강연회가 있는데, 자, 일요일 날 강연회는 이제 부평에서 합니다. 부평역 보시면 이제 부평역 1번 출구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진흥 빌딩 5층입니다. 거기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도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귀를 좀 많이 또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들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혼자 뭐 뉴스 보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연회장에 오시면 제가 어느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이고요. 문자는 100원 유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전화 많이 주신 만큼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간 36분이지만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홍영호입니다. 두분 다시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그 네이버 19만 9천 원에요. 네. 15%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 19만 9천 원에 15%요. 예. 이 종목을 사신지 네, 말씀하세요. 오늘도 뭐 계속 또 빠지죠? 빠지고 있는 중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높게 사갖고 네. 실질적으로 조금 무섭게 해갖고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 기거든요. 그래요? 추가 네. 매수를 해서 지금 이 단가군요. 예, 예. 처음에 처음- 했어요. 너무 일찍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일찍 하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 네이버가 참 저도 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너무 네. 심한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네, 많이 네.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 네이버가 악재라는 건 있죠. 어떤 네, 악재가 네.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 사건이 있었죠. 라인야후 일본에. 다 해놨더니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제 일본에서 싹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네. 너무 이제 꼴보기 네. 싫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네. 이것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아직 이제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지금 뭐 투자에 대한 이 물량을 지금 지분을 다 가져갈 만한 여력은 없어요. 그리고 자, 일단은 네이버가 지금 정보 보안이 뚫렸던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일본 보안 업체가 뚫린 거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억울하게 뺏기게 될 위기에 좀 있었다. 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네. 또 지금 미국에서는 나스닥에 상장됐죠. 그 웹툰, 예, 예. 네이버 웹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재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좀 이제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의 가격은 정말 싼 가격임에는 틀림없어 보여요. 네. 산 네. 쪽에 속합니까? 가격은 틀림없이 이제 지금은 정말 싼 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 언제 시작을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시간은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근데 좀 아쉬운 네. 부분 좀 너무 일찍 추가 매수를 하셨다. 네, 그런 거고. 만약 네. 혹시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더 해도 가능합니까?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요, 15만 원 네.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15만 원이야. 네, 15만 아래에서. 근데 5% 정도만 하시면 돼요. 15만 아래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15만 뭐 몇천 원까지는 내려가더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하셨는데 빠졌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락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만 원 정도라든지 15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네.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그 하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저도 16만 원은 안 떨어질 기라 생각하고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20만 원 매수 가격이잖아요. 19만 9천 원이니까
예. 이건 20만 원 목표 주가 보고 가세요. 아,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아마 이 정도는 네.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네, 조금 시간 여유 두시고 혹시나 네. 만약에 15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5% 추가 매수 아, 그러면 한 가능하다. 5% 네. 아, 5%만이에요. 네, 많이는 예, 예, 아니고요. 5%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일까요? 사주 대림이고요. 사조 대림. 예. 네. 88,900원에 15%요. 88,900원에 15%요. 예. 자, 이거 비싸게 사신 거 아시죠? 예. 네. 왜 여기서? 네? 왜 여기서 사신 거예요, 도대체? 증권회사 직원분한테 추천받았어요. 아이고, 이게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뭐 물론 그분이 왜 여기서 추천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예, 예. 어쨌든 결정은 누가 했죠? 제가 했죠. 그렇죠. 그분이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버튼을 눌러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거 사조대림 지금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사신 거잖아요, 더. 그죠?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뉴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직도 뭐 저평가다 이런 뉴스를 하니까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올라가는 게 너무 좀 이게 개인들이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요, 여러분 이제 사조대림이 왜 올라갔어요?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왜 올라갔을까요? 사조대림이? 이 올라간 이유는 혹시 외국으로 수출 많이 해서. 맞아요. 국내 우리나라 K푸드라고 하죠. 코리아푸드. 예, 예. 네. 이제 코리아푸드가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이 불닭볶음면인가? 그죠? 요거 아시죠? 불닭볶음면. 예. 삼양 쪽에서 나온 거. 예, 예. 거기에 이제 되게 많이 인기를 또 끌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김도 인기를 끌고, 하다 보니까 또 소스도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좀 굉장히 커졌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보니까 우리 해외에서 막 로컬 현장에서 이 뭐 음식점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초기에가 굉장히 큰 관심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엔 결국은 다시 식어요. 열기는. 주가의 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조대림도 지금 여기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심하게 올라갔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나요? 응? 예전에 보시면 한 번 이제 올라갔던 적이 언제였냐면 2004년도?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20년 전에 한 번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 다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언제 또 이렇게 올라갈까요? 20년 후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약간의 반등이 그 주기가 좀 짧았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빠져도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또 금방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주기가 너무 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혹시나 여기서 이제 내가 주가 빠져버리면 나는 크게 또 오랫동안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빠지면 그냥 짧게 손절하고 나와야지 이런 전략들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가에서 매수했다면 일단 지금은 이제 하락이 한번 또 내려갔다 잡혔으니까 여기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면요 아래쪽으로 6만 원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 6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위로 반등 주면 7만 5천 원, 7만 5천 원 기억하셨다가 요 구간에 반등 주면 저는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근데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네, 48만 원에 10% 갖고 있어요. 48만 원에 10%요. 네, 네. 오. 이게 되게 오래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네. 이게 하반기에 뭐 게임 업황이 계속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 음. 지금이라도 이제 추가 매수를 제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추가 이게 또 너무 매수하기에는 많이 올라와 조금 있는 것 늦긴 같아서. 했는데요. 네? 이거는 크래프톤은 하반기에 게임 업황이 좋아진다. 뭐 이건 뉴스가 좀 요즘에 그런 뉴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네. 하반기 좋아진다. 이게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작년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100% 신뢰를 갖기보다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 쪽이 앞으로 시세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긴 올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을 지금 이제 그 추가 매수는 너무 좀 시기가 좋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라는 건 전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혹시나 만약에 말이죠. 크래프톤이 25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섭죠. 추가 매수를. 되게 무섭겠죠, 그죠? 그럴 때 하셔요. 추가 매수는 무서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25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그래서 그 추가 매수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라 혹시나 뭐 진짜 급락을 해서 2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가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 35만 원짜리를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 35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종목을 팔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게 지금 오늘 당장에서 제가 봤을 때 시각이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는 업황이라든지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또 새로운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일단 35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제가 만약에 뭐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다른 분한테도 역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35만 원에 왔을 때 일단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혹시나 25만 원 아래로 중간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그 시점에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넥스트 넥스트. 네. 20%예요. 네, 20%. 4,000원에. 8,000원이요. 4,000원, 4,000원. 4,000원. 네네. 좀 놀랐어요. 8,000원인 줄 알고. 이거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제가 그거를 네. 물타기 해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과거가 역사가 있네요. 과거의 물타기 역사가. 네. 자, 얼마에 처음에 사셨어요? 이 종목은? 그때 한 10,000원이 좀 그때. 10,000원대 사셨어요? 네. 어이구. 근데 저 지금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네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그 옛날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죠? 네. AR. 네. 네네. 증강현실 관련주예요. 이 맥스트라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4,000원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0원, 좀 되게 많이 내려놨네요. 이거는 그 맥스트가 회사가 지금 실적이 나지는 않아요. 네네. 네, 실적 적자예요. 네, 적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메타버스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일종의 테마인 거죠.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빨리. 4,000원에 매수가시니까 단가는 4,100원. 4,100원. 이 정도까지 반등 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4,100원 오면 그때 빨리 팔고 나오세요. 이 종목은. 예. 네. 이렇게 해서 저는 4,1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상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 노원하고 그다음에 부평입니다. 강연회 지역, 장소, 시간대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주말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